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도요. 업업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서는 지출 결의와 점표 입력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채용 시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사무와 기계 등 총 10개 분야에서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보조금 사업과 기타 재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문서 작성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는 무선전력 전송 연구개발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으로 전기와 전자,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직무 경험자나 토익 750점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5월 29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2부에서는요. 또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죠. 페이퍼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득의 대표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권혁준 개발자님도 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퍼득 플랫폼 서비스 개발하는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페이퍼득이래요, 이름이. 제가 아까 페이퍼독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자, 이름 뜻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창업을 한 배경하고 엮여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그 전단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전단지 알바를 할 때 왜 21세기에 아직도 사람이 직접 전단지 알바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 지역에 홍보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그러면 전단지 문화에서 예. 돈을 득해보자라고 네. 해서 사명을 페이퍼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전단지의 종이와 예. 이득의 득을 합쳐서 페이퍼득. 알겠습니다. 뭐 광고로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럼 이게 홍보 회사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그래도 되고요. 저희는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컨텐츠 회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 하자면 저희가 지금 초기 타겟을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으로 하는데요. 네. 대학교에 광고가 올라오기보다는요. 네. 옆 학교에서 저희 학교랑 과팅하실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저희 학교 동아리 모집하는데 좀 이거 가입하실 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건 요즘 대나무 숲 같은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원래 SNS 스마트폰으로만 네. 하던 건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포스터로 네.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인쇄를 하지 않고 바로 않고. 전자 디스플레이에 뜨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예,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네. 바로 저희 뭐 원하는 학교 누른 다음 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을 결제하거나 예. 학생들은 또 무료거든요. 예. 그래서 포스터만 업로드하면 그 네. 학교 전체에 깔린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바로 포스터가 업로드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영상도 됩니다. 그래서 UCC 이런 것도 올릴 수 네.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 페이퍼득이 이렇게 이제 결제금에 결제를 해서 예. 원하는 내용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할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라도 좀 쉽게 광고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인 건데,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미리 말했는데 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단지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걸로 창업을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때 때마침 아직도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학교의 재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창업 동아리에
신청을 해서 네. 그쪽에서 전문 멘토링을 받으면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대학생이신데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잠시 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좀 기존 사업과는 다른 차별성이라는 게 이제 페이퍼득의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존 광고와 또 페이퍼득의 서비스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광고들은 일단 돈을 내고 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가격을 협상한 다음에 예. 또 전단지 종이를 뽑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디자인도 다 맞춤형으로 맞아요.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단하게 네. 디자인한 거를 저희 사이트에 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네. 업로드만 하면 원하는 지역 전체에 포스터가 뿌려지기 때문에 오.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비교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권혁준 개발자님 여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게 네. 있다고. 대표님이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페이퍼득 플랫폼 서비스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쉽게 광고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광고사하고 다른 게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저희 페이퍼득 플랫폼 디스플레이 그 하드웨어는 설치비하고 관리비하고 유지 보수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큰 메리트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렴한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렇게 페이퍼득을 활용해서 이 광고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 지금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시흥 청년활력공간 등 그 관내에 40여 곳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롯해 관외 대학교에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가 느낀 불편을 좀 해결하려는 생각이 이런 창업 아이디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저희가 이야기 잠깐 했지만 대학생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얼마나 됐죠? 창업을 한 지가?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2016년도 네. 말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한 1년 6개월 이제 좀 넘었죠. 네. 근데 학교에서 요즘에 창업 동아리를 하면 지원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걸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시제품 개발비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학교에서 투자와 연계돼서 금액을 직접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몇천만 원대로 학교에서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시흥시랑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설치하면 학교 알림판이지만 네. 시에 설치하면 마을 알림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 알림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추가로는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도 따로 연락이 오셔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도 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할 와.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이른 나이에 아무리 뭐 학교에서 창업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덜컥 도전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상 이게 좀 창업을 도전하기로 했을 때 주변의 반응 같은 건 좀 어땠나요?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 예, 공부를 하지. 예, 차라리 공부를 하지 왜 창업을 하느냐. 그렇죠. 너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되게 많이 깨질 것이다라고 네.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게 아직도 사실은 남아 있어요. 가장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 분 누구셨나요? 당연히 부모님이시죠. 예. 그게 부모님 마음에서는 남들 다 가는 길, 안정적인 길 가서 그럼요. 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게 되게 안 좋아하셨는데 예. 요즘에는 조금 성과도 나오고 매출도 네. 조금 나오시는 게 보여서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김남준 대표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이시다 보니까 좀 취업에 대한 문도 아직은 열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좀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취업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네.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네. 투자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히 이게 잘 안 된다거나 비전이 안 보이면 취업을 생각하겠지만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쪽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같은 질문을 대표님 말고 또 개발팀장님께 네. 개발자이시기도 한데 개발팀장님이시기도 하대요.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페이퍼득에 들어와서 그 페이퍼득 비즈니스 모델이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더 많이 배워간 다음에 그다음에 더 성장하면은 그때 뭐 다른 회사로 뭐 그렇게 생각도
짝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제가 개발한 제품들이 네. 그 상용화되고 있어가지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동아리에서 기획한 아이템이 이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창업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해주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모두 다 수료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 각종 마케팅 그리고 네. 판로 개척 그리고 투자 지원부터 그리고 이제 아예 뭐 없었던 분야였던 해외 진출까지 시켜주셨어요.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K 유니콘이라는 사업이 저희 학교에 예. 있거든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면 우수 창업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창업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희가 1기로 선정이 돼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직접 거기서 투자 IR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와. 시야가 확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학교에서 창업선도대학까지 연계돼서 투자를 받고 진짜 사업화의 길로 네. 발돋움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K 유니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유니콘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지. 이제 1기로 실리콘밸리를 다녀오셨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 분위기 같은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좀 비교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그쪽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망하면 어쩌지 부모님들이나 모두가 걱정하는 그렇죠. 게 그런 내용인데 예.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경력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또 시작하기에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거기는 아예 능력이 없으면 지원조차 안 해요. 네. 기회,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보지를 않고요. 현실만 봅니다. 근데 한국은 요즘 아시겠지만 창업 동아리나 또는 시제품 제작 지원 그래서 들어보고 기회를 주는 문화로 점점 바뀌고 예, 있거든요. 예.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기회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좀 열정은 그쪽이 더 뜨겁다고 문화는 할 수 그렇지만, 있지만 사실 어떤 지원의 어떤 조건이나 강도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또 새롭게 듣는 이야기네요. 자, 권혁준 개발자님 실제로 페이퍼드기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자, 스타트업에 일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예. 저희가 스타트업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그 개발 오류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개발 오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밤도 여러 곳 많이 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또 내공이 쌓인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셨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겠죠. 예, 저희가 계속 성장하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이제 한번 비즈니스를 업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팀원이 나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투자받은 프로그램도 1차에는 떨어지고 2차에 저희가 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접고 이제 그만할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행히도 옆에 이제 혁준이 같은 동료들이 되게 많이 지원해주고 또 응원해줘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이서 처음부터 같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혁준이는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한번 망하고 나서 아예 고칠 때 그때 새롭게 들어온 예. 친구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 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지 저희 궁금하네요. 8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8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스타트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다 또래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나신.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전부 동기 선후배 사이입니다. 저희 같은 학교거든요. 네. 근데 학연 지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대표적인 지연 학연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서로 잘하니까 하루하루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냐면 일단 제 평균 통화량은 하루 평균이 2시간이거든요.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부
2시간씩 친구들이랑 맨날 통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전부 토론과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이게 맞니 아니니로 싸웁니다. 그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도 하루하루 다른 내용으로 싸우거든요. 예. 그게 이제 1년 넘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네. 서로 또 너무 잘하는 사이니까 네. 막 싸우고 가도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게 이제 회사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대표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을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힘드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티격태격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그 전체 회의가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때는 좀 심하고요. 보통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대표님이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대표의 의견이 저희한테는 안 맞는데 네. 꼭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꺾으려고 많이들 싸운 것도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아이. 대표님 열정이 너무 강하면 직원들이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좀 치열한 회사 페이퍼득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반대로 보람되고 기분 좋은 순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은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쓸 때예요. 네. 저희가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재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서비스가 되자마자 저희 동기부터 후배들까지 저희 서비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왠지 모르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났던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서비스를 했다는 게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또 여기 또 어쨌든 대학생 그 창업자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볼 수 있는 말이지만 대학생 창업의 어떤 장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대학생 창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단점이 많은데 돈도 네.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진짜 네. 많아요. 그런데 강점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진짜 상권에 가서 이런 거 있으면 쓰시겠어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설문지 돌리면서 이런 거 쓰면 어때? 라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른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는 진짜 젊다는 패기 하나만으로 그렇게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도 없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라거나 그런 네. 것도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서 진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스펙이나 그런 역량이 아니라요. 저희는 무형의 아무도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은 확실히 대학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리콘밸리 부럽지 않은 이유가 확실합니다. 네, 자, 보통 이제 대학생 창업 선배시잖아요. 네. 또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또 후배들이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좀 창업자로서 조언을 좀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말씀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깨지고 많이 상처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게 학생 창업이나 또는 시작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깨지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라라고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권혁준 이제 개발팀장님께서는 한 번만 망하고 중간에 함께 하셨지만 저 스타트업을 좀 그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네. 창업보다 이제 입사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입사요? 예. 하고 입사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위 분들이 많이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현재 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걸 이용하면 접근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견 낸 거 가지고 아웃풋이 많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뭐 해결된다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
주저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대학생 창업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페이퍼득의 김남준 대표 또 권혁준 개발자와 함께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처음 걸음을 걸을 때는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죠. 넘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한 분들 모두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시리라는 걸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